오늘은 1차 발효를 냉장에서 마무리하고 다음날 성형해서 구워볼게요. 또 한 덩이는 반대통 없이 구워보겠어요. 매일 같은 레시피로 굽고 있지만 항상 새로운 것은 기분 탓일까요? 먼저 밀가루와 물을 넣고 오토리즈를 했어요. 오토리즈 후에는 실온에 두었어요. 이날 실내 온도가 25에서 26도였어요. 오토리즈 후 소금과 르뱅을 넣고 섞어주었어요. 르뱅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했어요. 손반죽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2에서 3분 정도 섞었는데 반죽 온도가 26도라서 조금 놀랐어요. 통에 담고 시작점을 표시했어요. 1시간 후 손에 물을 살짝 바르고 폴딩을 했어요. 당겨서 접어주고 탄력이 느껴질 때까지 해주었어요. (30분) 간격으로 폴딩을 하고 반죽을 당겨서 넓게 펴서 접어주는 라미네이션 작업도 해주었어요. 마지막은 반죽 중앙을 들어서 가장자리를 안으로 말아주며 폴딩했어요. 평소보다 반죽이 좀 통통하게 발효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폴딩 후 그대로 실온에 두었어요. 1시간 30분 후 전체 반죽의 부피가 50%를 넘었었을 때쯤 냉장을 했어요. 냉장에서 다음날까지 2배 정도 자랄 것으로 기대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이미 2배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망한 걸까요? 냉장 13시간 후 반죽의 가장자리는 2배 정도 되었고 중앙은 더 높이 솟아 있었어요. 과발효인가? 냉장에서 자라는 부분은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없다 보니 더 어렵네요. 자다 일어나서 빵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흑흑. 꺼내서 실온화하지 않고 바로 분할을 했어요. 공기 방울이 가득한 느낌이에요. 분할 후에 성형하기 전까지 30분 정도 실온에 두었어요. 30분 후 성형을 했어요. 가장자리를 중앙으로 모아주고 위에서부터 말아서 내려왔어요. 반느통에 넣고 가장자리를 당겨 스티치했어요. 반죽 표면이 얇아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는 반느통을 이용하지 않고 발효를 할 거예요. 반죽을 펴서 접어주고 위쪽을 모아서 접어주고 다시 위에서부터 말아주듯이 접어주면서 바타르 모양으로 성형했어요. 성형이 끝난 반죽은 천 위에 올려주고 마르지 않게 덮어서 실온 발효를 했어요. 2시간 후 반느통에서 아 꺼내서 쿠프를 넣어주고 실온에 있던 반죽이라 쿠프를 넣기가 힘드네요. 예열한 오븐에 반죽을 넣은 후 얼음 큐브로 스팀을 주었어요. 2차 발효를 저온으로 했을 때보다 모양이 조금 단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물론 약간 발효가 아슬아슬했던 부분도 있지만 다음 앞에 반죽을 먼저 굽는다고 발효가 더 진행되었어요. 천 위에 있던 반죽을 베이킹 페이퍼로 옮겼어요. 너무 커서 옮길 때도 힘들었어요. 약 250에서 300g 정도로 분할하시길 추천합니다. 쿠프를 그어주고 약간 망피를 느꼈어요. 오븐에 넣고 스팀을 주고 구웠어요. 그게 넓적한 넙치는 아니었지만 약간 고등어 같이 나왔어요. 하하. 근데 소리 너무 맛있지 않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폴딩 후 냉장에서 발효한 것과 2차 성형 후 냉장한 것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직 눈에 띌 만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만들기 편한 쪽으로 선택해야겠어요. 개인 스케줄에 따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역시 2차 발효를 저온으로 하는 게 더 좋네요. 그럼 오늘도 즐배하세요.